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2일 오후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우한 코로나의 전염 확산으로 남북한의 좌익 정권이 위기를 맞아서 잘못하면 또는 잘하면은 사람 생각에 따라 표현이 틀려지겠습니다만은 김정은 정권,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북한이 먼저 무너질 것 같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정오 무렵에 또 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이 발사체를 이 동해로 발사를 했네요. 원산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두 발을 발사를 했습니다. 지금 도대체 북한이 저 한만 국경지대를 완전히 봉쇄하고 코로나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 비상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지금 타이밍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발을 쏜 것이 도발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북한에서 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감추기 위한 위장용이 아니냐, 관심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군사적인 목적이 아니라 꼭 무슨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상치 않는 변화, 급변 사태의 비명처럼 들립니다. 1년의 이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9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당 핵심 중의 핵심인 리망건 당 부위원장 겸 조직지도부장을 전격 해임했습니다. 공개적으로 해임했어요. 그리고 농업부장 박태덕도 같이 해임을 했는데 이게 뭔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해임된 조직지도부장이라는 자리가 그렇습니다. 조직지도부장은 북한 노동당 정권에서는 김정은 다음 가는 실세입니다. 김정일이가 노동당 조직부장을 오랫동안 겸했습니다. 노동당 조직지도부는 당을 장악하고 당이 군대, 행정기관 늘 장악하니까 결국 실세 중에 제 넘버 투맨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동일체예요. 조직 지도부장 이꼴 총석이 이꼴 국방위원장 이렇게 되는 이런 데인데 김정은이가 들어서서 이 조직 지도부장에 다른 사람을 앉혔다고 한다면은 조금 자신감이 있다는 건데 그런데 자기의 분신과 같은 조직 지도부장을 해임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직 지도부장을 맡았던 사람은 김정일 그리고 김일성의 동생인 김명주 1970년대 7.4 공동성명을 할 때는 김명주가 조직 지도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직 지도부장을 해임한 것은 극도로 관료화된 현상과 행세식 행동들이 북한에서 이렇게 포음을 잡는다, 권력 남용을 한다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행세식 행동들이 발로되고 우리 당 골간 육성의 중임을 맡은 당 간부 양성기지에서 엄중한 부정부패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라고 밝혔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최고 간부를 해임한 것은 장성택이를 숙청한 2013년 초 이후 처음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일 어제입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바이러스를 비루스라고 그래요. 비루스 전염병을 막기 위한 선정과 방역사업 강도 높이 전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평안 남도와 강원도에 각각 2,420여 명, 1,500여 명 등 3,900여 명의 의학적 감시
대상자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24일 조선중앙방송은 중국과 북한 접경지대인 평안북도에서 우한 코로나로 인한 3천여 명의 의학적 감시 대상자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우한 코로나는 제가 추정해서 넣은 건데, 우한 코로나 아니면 뭐 다른 전염병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평안북도, 평안남도, 강원도에 걸쳐서 감시 대상자가 7,000명이라는 이야기인데, 그럼 이 7,000명이 감시 대상자라고 했을 때 이게 증상이 있는 사람이냐, 확진자냐, 아니면 의심이 가는 사람이냐는 건데, 7,000명은 북한의 여러 가지 의료 사정으로 봐서 이미 발병한 사람이 아니냐, 확진자가 아니냐 하는 추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면 지금 남한보다 더 많다는 얘기죠. 우리가 오늘 약 4,000명이 됐는데 7,000명을 확진자로 본다면은 이것은 심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확진자가 아니고 그냥 의심 증상자라고 하더라도 7,000여 명 중에 그 중에 한 10%가 확진자로 밝혀진다면 700명이 됩니다. 북한이 이 700명을 과연 관리할 수 있느냐, 즉 700명을 격리시킬 수 있느냐, 치료할 수 있느냐, 퍼져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컨대 영국 대사, 북한 주재 영국 대사를 했던 존 에버러드 영국 대사는 중앙일보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에 코로나19 퍼지면 체제 위기 맞을 수도 있다는 아주 전문적인, 북한을 잘 아는 사람의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조장은 이겁니다. 지난달 28일 노동신문이 국가 존망의 문제라고까지 표현을 한 코로나19는 확산되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확산되면은 북한은 남한에서의 확산과 달라진다는 거죠. 우선 북한 사람들이 영양 상태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허약 체질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자가 많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북한의 의료시설로는 이 치료도 불가능하고 또 가려내는 것도 어렵다. 북한의 의료시설이 얼마나 비참한지는 뭐 이분의 설명에 의하면은 약국에 가면 약이 없다. 약사가 그냥 차 한 잔 대접하면서 위로해 주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빈 맥주병을 재활용해가지고 살균 용기 대용으로 쓴다. 링겔병 대용으로 쓴다. 대용으로 쓴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더구나 북한은 지금 지난 2월 8일의 건군절 기념 열병식을 취소했습니다. 4월 12일로 예정된 평양 마라톤 대회도 취소하고 이 외국인을 격리시켰는데 외국인 격리시키는 데서는 뭐 온수도 나오지 않고 해가지고 북한에서 외교관들로 주로 외교관인 격리된 한 300명 되는 사람을 철수시키기 위한 지금 작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에서 일종 고립된 거죠. 더구나 가장 큰 것은 이 우한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북한이 선제적으로 압록강 두만강에 걸친 이 한만 접경지대를 봉쇄를 해버린 겁니다. 자, 이 봉쇄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은 북한과 중국 사이에 그동안에 밀무역 형태의 무역이 강을 사이에 두고, 좁은 강을 사이에 두고 왕성하게 이루어졌고, 이것은 중국도 눈 감아줘가지고 북한이 제재망을 뚫고 생존할 수 있는 뒷구멍을 열어준 겁니다. 그 뒷구멍을 스스로 막아버린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타격이 오느냐? 북한에 지금 사실상 번창하고 있는 북한이 상당 부분 시장 경제로 바뀌었다고 하는 그 근거가 되는 시장 경제로 장마당, 수백 개의 장마당에 공급되는 중국제 물건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럼 이 장마당도 지금 일부 폐쇄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마당이 폐쇄되면 대단한 일이 생깁니다. 북한 주민들은 70~80%의 물건을, 생필품을 배급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장마당에 의존합니다.
자, 장마당에 의존한다? 그럼 장마당이 거의 폐쇄되거나 물건이 돌지 않는다. 더구나 북한에서 전염병 막기 위해서 집합하는 것을 막는다 하면은 장마당 기능이 마비되면은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될까요?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먹고 살기 위한 폭동. 무슨 자유를 달라는 폭동이 아니라 공산국가에서 폭동은 이 먹고 살기 위해서 배가 고파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참 말리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런 식으로 폭동이 일어나서 나중에 결국 확산돼 가지고 자유를 달라는 식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도 그렇지만은 이 좌익 정권은 유능한 데가 있고 무능한 데가 있습니다. 유능한 것은 선전선동을 잘해가지고 주민 통제를 잘하고 또 폭압기구를 가지고 사람들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사상 통제해가지고 완전히 로봇으로 만드는 이런 데는 뭐 굉장한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스탈린, 히틀러 합친 것보다도 북한이 더 강력한 거의 100%의 완벽한 전체주의 통제체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뛰어나요. 선동과 폭력에서는. 그러나 문제는 전염병은 선동과 폭력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과학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 조직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또 이 경우는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북한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체제입니다. 그러면은 바이러스의 공격으로 김정은 정권이 무너질 수 있다. 무능하다는 거죠. 무능한 게 폭로되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소련의 붕괴 과정을 보면 두 사건이 아주 큰 타격을 끼쳤어요. 하나는 우리와 관계 있습니다. 즉 1983년 9월 1일 사할린 상공을 지나가던 대한항공 00 편, 하필 그 편명이 007이었습니다. 보잉 747, 269명의 승객과 승무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수십 명이 미국 사람들이고 하원의원도 한 사람 있었어요. 이 비행기가 우선 잘못 들어갔습니다. 항로를 이탈했습니다. 소련 요격기가 출동을 해가지고 경고 사격을 했는데 그냥 계속 가니까 미사일을 쏴가지고 격추시켰습니다. 공중에서 폭파한 게 아니라 워낙 큰 비행기니까 맞고 한 12분 동안 빙빙 돌면서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소련을 규탄하는 세계 여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마침 일본 홋카이도에 있는 일본 감청기지에서 전투조종사와 지상관제사가 주고받는 이야기를 녹음을 했습니다. 그것을 미국에 줘가지고 미국이 유엔에서 그 녹음을 공개를 하고 말았습니다. 선제적으로 레이건 행정부가 아주 선제적으로 소련을 코너로 몰았습니다. 소련도 조종사도 그때 저게 민간 항공기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를 했지만은 관제사가 소라고 하니까 막 쏴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 세계 여론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소련이 비인도적인 집단으로 코너에 몰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서기장이 안드로포프였습니다. 이것을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소련의 무능이 드러났는데 그 3년 뒤 1986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해가지고 수십 명이 방사능에 오염돼가 죽는 지금까지 있었던 원자력 발전소 사고 중에서 가장 큰 사고가 났는데 이걸 수습을 못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 후자의 경우에는 고르바초프 시절입니다만은 이 소련 사람들로 하여금 공산정부는 무능하구나 만만하게 보이기 시작했고 결국 87, 8, 9년부터 본격적으로 소련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고르바초프도 개혁 개방한다고 하다가 결국은 91년에 소련이 해체되는 과정을 걷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도 김정은 정권의
그런 타격을 줄 가능성이 많아졌는데 오늘 이 발사는 그런 신호탄이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 역사를 바꿀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새해를 맞아서 조갑제 TV가 새로운 시도를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 멤버십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조갑제 TV 회원 제도입니다.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조갑제 TV 구독자가 3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아이슬란드 인구와 같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이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상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 멤버십 제도는 유료입니다. 유료인데 등급을 세 등급으로 나누어서 특혜를 드리는데 구별이 있습니다. 조갑제 TV 첫째 친구 월 12,000원 내시는 분들을 친구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회원 전용 동영상을 제공을 합니다. 별명을 조갑제가 답한다라고 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사실 등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성실하게 답을 하는 동영상입니다. 그 다음 등급이 동지입니다. 동지는 월 3만 원 내시는 분입니다. 동영상을 선공개하는 혜택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앞에 회원 전용 동영상은 기본적으로 받으시는 것이고 동영상 선공개 미리 궁금한 동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월 6만 원 내시는 분들을 전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친구, 동지들이 누리는 혜택 플러스 이 전우에 가입하신 분들의 성함을 물론 필명이겠죠. 언급을 하고 조갑제의 교양 강좌 동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연간의 취재 경험을 토대로 한국 현대사의 비화라든지 세계사 산책, 여행 가이드 등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구, 동지, 전우 분들에게는 배지가 제공됩니다. 여러분들의 성함 옆에 붙어서 색깔이 바뀝니다. 한 달, 두 달, 6달 이런 식으로 회비를 내는 기간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는 디지털 배지를 제공해 드립니다. 여기 회원에 가입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무료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 동영상 가입 절차는 별도의 공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